부산 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버스 기사의 근무 시간이 줄더라도 임금은 그대로 보장해달라는 게 노조 요구입니다. 오늘 마지막 협상까지 결렬되면 시내버스 2,500대는 일제히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윤파라 기자입니다. 부산 버스 노사는 지난 두 차례 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교대 근무를 통해 월 24일 일하자는 게 사측의 안입니다. 노조는 이보다 이틀 적은 월 22일, 완전한 주 5일 근무와 현행 임금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근무 제도만 변경하자고 하는 것들은 임금 삭감을 그대로 가져가고 노동 강도만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협상마저 결렬되면 내일 버스 노조는 파업에 들어갑니다. 부산 시내 144개 노선, 버스 2,500대, 첫 차부터 일제히 운행을 멈춥니다. 일부 마을버스도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노조 요구에도 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원만하게 노사 타협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파업 사태가 궁극적으로는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노사 간 협의를 측면 지원하고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시내버스 이용자는 128만 명. 파업에 들어가면 부산시의 비상수송 대책에도 운송 분담률은 60%대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지난 10일 양산 통도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파를 덮쳐 13명의 사상자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선우 기자입니다. 경찰은 어제 승용차를 몰고 통도사 인도 쪽으로 돌진해 사고를 낸 75살 운전자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김 씨의 운전 미숙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가운데 김 씨에 대한 조사는 내일에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고령인 김 씨가 많이 놀란 데다 병원 진료도 필요하다고 말해 내일 부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또 김 씨가 사고 직후 급발진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을 맡겨 혹시 모를 차량 결함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람이 또 생명이 잃어버린 사고가 하기 때문에 출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자기의 진술을 또 받고 그렇게 합니다. 고령 운전자가 내는 사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승용차가 병원 유리문을 산산조각내며 건물 안 승강기 쪽으로 돌진하는가 하면 또 다른 병원에서도 유리문을 뚫고 들어온 차량이 안내 데스크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과 진주에서 하루 간격으로 발생한 사고로 모두 70, 8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일어났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지난 2013년 6만 6천 건에서 2017년엔 11만 5천 건으로 4년 사이 73%나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에 자신 없는 고령 운전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운전대를 놓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든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 수가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서울과 경남 진주시 등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경기도와 광주시는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고령 운전을 막기 위한 고민과 제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10년 동안 묵혀둔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첫 사용처가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 사업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워낙 변수가 많아서 이 사업이 과연 지속 가능할진 미지수입니다. 유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올해 첫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부산시 남북교류기금 85억 원 중 10억 원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북지원 시민단체의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 사업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민단체의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 사업은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처음으로 사용되는 대북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중국을 통해 북한 양강도와 함경북도, 평안북도 어린이들에게 밀가루와 국수 각각 500톤, 콩기름 300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올해 지금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한 13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 북쪽의 취약계층, 어린이들 이런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식량 지원에 대한 북한과의 일정 협의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에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우려 섞인 분위기가 감지되자 정부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정작 당사자인 북한도 냉담한 반응입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대남 대외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아직 어떤 방향을 설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남북 관계가 급진전을 거두긴 어려운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첫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비핵화 과정의 어려운 만큼이나 부단한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대기업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홍보와 판매를 돕는 자발적 상생기업 협약식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협약식에 참가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산 지역 소상공인과 벤처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네이버, 소상공인연합회가 부산에서 맺은 자발적 상생기업 협약. 네이버가 홍보 영상 제작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매를 돕는 형태입니다. 저희 회사가 2017년 10월에 시작을 했었는데 2017년 매출은 50만 원이었습니다. 딱 두 개를 팔았었는데 작년 매출은 그 2만%가 돼서 중기부는 앞으로 더 많은 대기업들이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특성화 시장을 만들어서 그 특성화 시장이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고요. 또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해 자영업의 위기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지역 벤처산업 지원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박 장관은 협약식이 끝난 뒤 해운대 시장과 같은 당 김영춘 의원이 주최한 지역화폐 도입 토론회도 참석했습니다. 향후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가가치 유출을 막는 대안으로 제기된 지역화폐 도입에도 중기부의 역할이 전망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가 황령산 터널 배수지 조성 사업을 보류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 일면에 다루고 있습니다. 남구와 수영구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임대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던 황령산 터널 배수지 조성 사업을 부산시가 관리 채무 비율 유지란 이유로 심사 과정에서 보류했는데 해당 지역 구의회가 지역민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일면의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부산 공동어시장 출자 5개 수협이 부산시의 지분 청산을 동의한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부산시가 추진 중인 공동어시장 공영화 계획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5개 수협은 지분 청산에 대해 신중론을 펴는 모습이었지만 현대화 사업 분담금 지출과 위판 물량 축소 등으로 인한 손실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으로 청산에 동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는 조만간 5개 수협과 청산 절차에 대한 세부 협약을 체결하고 청산비 산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 신문은 국제신문입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부산국제 록 페스티벌이 첫 유료화를 시행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이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티켓 가격은 2일권이 88,000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마니아층은 유료화를 하되 확실하게 수준을 향상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편에선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범시민적 축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환자는 1,740명으로 14.7%에 불과해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의료계는 질환자의 일상적 관리 기능을 맡은 센터에 우선 등록이 돼야 의료 복지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시는 앞으로 등록을 거부한 환자에게 홍보를 강화하는 등 등록률을 높일 방안 찾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비구름이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따라서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아침까지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하늘이 맑겠습니다.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난 새벽 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건조함을 달래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한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36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보통 단계를 회복하더라도 대기가 쉽게 정체되는 오전과 밤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게 오를 수 있겠고요. 한낮에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구름만 가끔 끼겠습니다. 다만 남해상에는 해무가 유입되면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15도를 웃돌며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 26도, 울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만큼은 아니겠지만 부산도 역시 이번 주 내내 예년보다 다소 더운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제7회 해양수산재해 R&D 포럼이 오후 1시 해운대 센텀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립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럼으로 어장환경 변동과 유해생물 출현 경향, 양식어류 질병 발생 변동 등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구 요양병원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이 오후 2시 부산 은빛 요양병원에서 열립니다. 시나리오가 없는 무각본 훈련으로 소방서와 보건소 및 병원 관계자 등이 참여해 노약자 안전사고에 중점을 두고 훈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사드 사태 영향으로 주춤하던 부산의 의료 관광객 수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비해 의료 관광 산업 경쟁력이 많이 뒤처져 있어서 세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4년 전 러시아 현지에서 혈액암 진단을 받은 쉬크노바 크세니아. 현지 치료를 포기하고 6개월마다 부산을 찾아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져 부산의 병원을 선택한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Здесь я постоянно прохожу ПЭТ-КТ, сдаю анализы. Здесь я проходила свою лучевую терапию. Успешно уже 2,5 года у меня ремиссия. Вот, я очень рада, что выбрала этот город и эту больницу. 이 병원엔 암 등 중증 질환 치료나 건강 검진을 위해 찾는 러시아 환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암 수술이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퀄리티가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암 환자분들이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를 위해서 많이 오고 계시고.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5,200여 명. 2017년 사드 사태로 중국인 의료 관광객이 큰 폭 줄면서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엔 전년 대비 13%나 증가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많고 중국, 일본, 3개 국가 비중이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한류 붐에 동남아 국가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1년 새 무려 210%나 증가했습니다. 주력시장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몽골이라든지 신남방 국가, 일본, 중앙아시아 여러 시장에 대해서 공략을 했거든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치 실적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전국 6위권.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외에 대구보다도 뒤처져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1년 지금의 2배인 3만 명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동 예정인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부울경이 공동으로 마케팅에 나서는 광역권 의료관광 사업도 시도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유치도 부산의 의료관광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생생 인터뷰. 오늘은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세계 바리스타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전주현 씨를 김윤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세계 커피업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 대회에서 부산의 바리스타 32살 전주현 씨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기쁜 것보다는 이제 저의 이름이랑 같이 나란히 사우스 코리아라는 이름이 1위에 랭크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너무 벅찼던 순간이었습니다. 55개 나라 3천여 명의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커피의 본산 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한국인 최초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심사위원과 선수가 더 바리스타와 고객이었으면 좋겠고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테이블이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테이블을 오히려 의자로 사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을 만들어냈더라고요. 평범한 바리스타에서 세계 최고로 우뚝 서기까진 10년간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준비를 했었고 거의 매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WBC 우승까지 온 거는 약 10년에서 11년 정도가 걸렸었고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두를 구하는 거에서부터 로스팅, 추출까지 매번 반복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고 또 시연도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원래 꿈이었던 유치원 교사 대신 바리스타의 길을 택한 건 대학 시절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커피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또 새로운 매력이더라고요. 4학년 때 유치원에 실습을 나가보기도 했고요. 사회복지관에 실습을 나가보기도 했는데 이것만큼 매력을 못 느껴서. 품질 좋은 생두를 만든 스페셜티 커피 보급과 함께 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스페셜티 커피를 대중들에게 조금 더 확산시키고 싶다라는 거. 커피를 생산하는 농가와 함께 더 좋은 커피를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농법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맛있는 커피보다 좋은 커피를 만들고 싶다는 그녀의 커피 철학은 분명합니다. 커피는요, 하나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지금 가운데 커피를 놓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처럼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커피를 서브하는 거, 그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 사장들과 공공기관장들이 지난주 1박 2일 일정으로 혁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공기업 기관장들이 단체 합숙까지 하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었는데요. 오거돈 시장이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서 다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 관측이 나옵니다. 중앙대로 1001 이만흥 기자입니다. 북구 금곡동 부산시 인재개발원에 부산시 산하 공기업 사장들과 공공기관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장들과 기관장들만 25명에 수행 직원들까지 합하면 어림잡아 100여 명. 기관장들이 합숙까지 해가면서 1박 2일 일정으로 보고회를 갖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오거돈 시장은 시종 일관 밝은 분위기 속에서 회의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요점은 한마디로 기본과 원칙 준수, 일 제대로 하라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지금처럼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은 때가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기본과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선 7기 1년을 눈앞에 둔 오 시장.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노동자 수천 명이 참석했던 올해 부산 노동절 행사에 부산시장이 불참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대규모 노동절 행사인데다 한노총 산하 노동자들이 총집결하는 자리여서 매년 부산시장이 빠짐없이 참석했었는데
올해는 시장 대신 행정부시장을 행사해 보낸 겁니다. 지난번 강제징용 노동자상 철거 사태로 민노총과 갈등을 겪었던 오 시장이 이번에는 노동절 행사 불참으로 한 노총과도 등을 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기장군 중입자 가속기 사업 재추진 협약 덕분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어색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차기 총선 부산 출마가 유력시되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함께 협약식에 참석한 건데 현재 정치권의 대치 상황을 보면 여야 정치인이 한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자리였지만 속으로는 유 장관과 윤 의원 두 사람 모두 중입자 가속기 사업 재추진 성사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할지 머리가 복잡해지는 자리였습니다. 중앙대로 1001 이만흥입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들의 스마트폰 유심칩을 훔쳐 부정 사용한 혐의로 26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8시쯤 해운대구 자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든 45살 정모 씨의 스마트폰 유심칩을 훔친 뒤 자신의 스마트폰에 꽂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남구 문현동의 한 건물에 입주해 있는 꽃집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꽃집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한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부산까지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10시 50분쯤 전남의 한 면사무소 앞에서 33살 A씨가 여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30대 남성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의 차량을 수배했고 사건 발생 15시간이 지난 어제 낮 2시쯤 기장군 신세계 아울렛 주차장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한 뒤 전남 고흥서로 인계했습니다. 북한 유람선을 운영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난해 9월 선정됐지만 법인 설립이 계속 늦어져 올해 유람선 출항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대맥건설 컨소시엄이 구성원인 풀무원 FNC의 탈퇴 의사로 인해 법인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이 가능한지 법률을 검토 중이며 현재 컨소시엄이 발주한 500톤급 유람선의 공정률은 70% 정도입니다. 한진중공업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9만 9천 제곱미터 크기의 인천 북항 배후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금융투자회사인 플래티넘 에셋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매각 대금 예정액은 1,314억 원으로 플래티넘 에셋은 대형 물류센터를 조성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그동안 인천 북항 배후 부지를 단계적으로 매각해왔으며 현재는 46만 제곱미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모든 사립유치원이 내년에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내년도 부산 지역 에듀파인 연수 수요 조사를 한 결과 244개 사립유치원 교직원 39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에듀파인을 도입한 45개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립유치원이 모두 신청을 한 것으로 교육청은 어제부터 보름 동안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예산 편성과 지출 관리 등 기본 과정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화물선 광안대교 충돌 사고 이후 존치 논란을 빚고 있는 용호부두가 시민 친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부산시와 부산해양수산청 등은 어제 오후 부산시청에서 용호부두 일원 종합개발을 위한 기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용호부두 화물 기능을 중단하기로 하고 용호부두와 주변 지역을 연계해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까지 용호부두를 시민 친수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용호부두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다음 달 중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합니다. 부산시와 노루페인트 부산시 건축사회는 어제 오후 부산시청에서 하얀 지붕 설치 지원 사업에 관해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얀 지붕 설치 사업은 햇빛과 태양열 반사 효과가 있는 밝은색 도료를 지붕에 시공해 실내 온도를 최대 5도까지 낮추는 사업으로 노르페인트는 차열 특수페인트 등 시공 재료를 지원하고 부산건축사회는 지붕 시공을 맡습니다. 부산시는 중구와 사하구 지역 폭염 취약주택 22개 동을 선정해 주거용 건물에 하얀 지붕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 주변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교육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 정류장이나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주변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19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의 주요 공연이 북구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부산시는 원아시아 페스티벌의 주요 공연인 K-팝 콘서트와 패밀리 파크 콘서트를 오는 10월 19일과 25일 각각 북구 화명생태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은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최돼 왔지만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잔디 훼손 등의 문제로 그동안 대안 장소를 물색해왔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다이빙 대회 참가자 부상 사고를 계기로 송도해수욕장 해상 다이빙대 사용이 제한됩니다. 서구는 5m와 3m 높이인 두 종류의 해상 다이빙대 중 오는 7월 1일부터는 3m 다이빙대만 개방하며 이용자들이 반드시 다리부터 입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이빙대 아래 수심을 3m 이상 확보하고 운영 전과 간조 때에는 반드시 수심을 확인하며 현장에는 안전요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비구름이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따라서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아침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맑겠고요.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난 새벽 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건조함을 달래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의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보통 단계를 회복하더라도 대기가 쉽게 정체되는 오전과 밤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한낮에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만큼은 아니겠지만 부산도 역시 이번 주 내내 예년 수준을 웃도는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